아, 네가 평소에 고민이 많다고 얘기를 해서 네.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죠. 내가 널 본 지 거의 20년 전에 네가 체중이 얼마였지? 80도 안 됐죠. 70 몇 킬로. 그지? 지금 여자 몸무게가 들어왔어요. 같이 살고 있구나. 날씨는 여자 몸무게가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 거구나. 예. 외로웠어? 참 많이 외로운 것 같은. 아니 그게 대충 보셔서 알겠지만 사업 시작한 게 2018년도부터고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5년 차죠. 근데 합적으로 오면서 집도 바로 뒤로 옮겼어요. 거기다가 오토바이까지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걷는 행위조차 안 하게 된 거예요.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구간들을 거의 다 없애버리고 일만 하고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유독 많이 먹냐 그건 아닌데 나는 이제 옛날부터 너를 보다 보니까 네. 그렇게 급격하게 체중이 늘었다는 생각을 못하게 익숙하니까. 네. 형이 봤을 때 옛날에 제가 이랬거든요. 진짜? 이게 너였어? 네.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 이 정도만 해도 지금이랑 많이 다르네. 내가 수치로 얘기를 하니까 네. 고민이 될 만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 뭐 체중이 신장이 지금 76이잖아, 그렇지? 76으로 나오네. 76, 네. 120이 넘잖아, 그렇지? 네. 좀 체격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네. 뭐 이 정도까지는 사실 몰랐는데 기존에 뭐 이렇게 진단 받은 적은 없어? 없어요. 뭐 혈당이나 고혈압. 근데 일단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했을 때도 고혈압 전 단계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직 나이빨이 있으니까 좀 버티는 것 같은데. 그래, 39 이제 끝이야. 너도 이제 30대 이제 앞에 3자, 네. 4자 되면은 네. 확 바뀌어. 네. 이게 내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네. 최근 이제 3일 동안 뭐 네. 먹었는지 내가 자세하게 네. 기입을 하라고 했잖아. 보면 이제 메뉴들이 그 떡볶이만 먹은 게 아니라 김밥, 주먹밥, 김밥도 먹고 주먹밥도 먹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3명이서. 떡볶이가 3인분이잖아. 지금 네. 3인분에 추가로 순대, 주먹밥, 김밥, 참치를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양을 떠나서 그때 메뉴가 네. 좀 탄수화물 위주로 보면 또 우동, 여기 보면 뭐 볶음밥, 우동, 또 중간중간에 이제 스낵들, 간식들도 좀 많고 뭐 OS 뭐 이런, 그치? 뭐 라떼 이런 것도 이제 다 좀 달달한 음식, 사이다, 이게 탄산음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게 먹으면 네가 평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도 받고 업무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걸 먹으면 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로 또 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식단이 좀 너무 좀 천편일률적이고 너무 이제 FFQ라고 하는 빈도 관련된 시기를 보더라도 보통 우리가 뭐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뭐 야채나 과일이나 뭐 이런 식습관의 빈도는 뭐 지금 거의 없고 1회, 2회 뭐 이 정도인데 빈도가 높은 음식들 보면은 지금 뭐 삼겹살, 돼지고기, 탄수화물 사실 그런 위주란 말이지. 전체적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습관들이랑 중간중간에 어떤 스낵이나 간식들이 좀 많고, 아무튼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일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지속 가능하게 너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내가 좀 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의 전략은 먹는 음식이 장내 이제 미생물 쪽에 이제 제일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유산균을 많이 먹잖아. 뭐 살 빼려고 유산균을 사실 많이 먹는데 사실 그건 이제 먹을 때 뿐이고 별로 큰 효과가 없거든.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들은 그다지 큰 효과가 사실 없고, 알려져 있는 균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균들이 장내에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군집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좀 제공해주고 좀 추천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은 이제 유익균이라고 얘기하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균들이 잘 살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내가 추천을 좀 해주면은 그 음식 자체가 들어가서 살을 빼주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게 장내 미생물을 잘 관리를 해주고 바꿔줄 수 있는 효과들이 있는 식단이고 그렇다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현재 나의 생각이고. 그럼 이제 제가 드린 거 보고 조금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먹어라 이런 거를 그런 거는 제시를 해주시고. 그렇지. 내가 조만간 고민해보고 알려주도록 할게. 그때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고. 뭐 다행히 특별한 뭐 질환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은 아직 없기는 한데, 의심 질환의 고도비만이랑 이상 지질혈증, 이제 고지혈증 얘기하는 건데, 의심이라고 써있긴 한데 사실 수치를 보면은 이미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봐도, 이제 우리가 보통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 지질혈증인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그런 수치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 다
정상 범위를 넘어가니까 네. 콜레스테롤이랑 이런 수치는 이제 조금 높아졌는데 중성지방 같은 게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단 말이지. 중성지방은 쉽게 얘기해서 몸에 이렇게 쌓이는 지방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사실 이상 지질 혈증이 있으니까 지방 시기를 줄여라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사실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고지혈증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 이게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건데 밀가루 음식, 탄산음료, 뭐 단 거, 뭐 튀김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사실 그게 이상 지질혈증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이제 줄여야 되는 거지. 뭐 체중 조절하면서 이상 지질혈증을 포커스를 좀 맞춰서 식단 조절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나의 그냥 간단한 생각이고, 일단 식습관을 보면은 간헐적 단식을 좀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아침을 아예 안 먹는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프로틴 드링크? 그냥 그런 거 같은 거. 건강에 좋다는 음료들을 보면은 요구르트, 프로틴 뭐 음료들, 뭐 두유, 뭐 여러 가지들 보면은 사실 두유만 해도 그걸 갈아서 진짜 먹으면은 아무 맛이 없고 맹맹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설탕이나 감미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거든. 특히 이제 이게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잖아. 거의 하루에 하나 이상 이제 마시는 것 같은데 음료를 아예 안 먹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정 이제 그런 탄산음료가 땡긴다 그러면 탄산수 같은 거. 근데 탄산수도 거기에 이제 무슨 맛이 가미돼 있고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 또 뭔가 플레인 이런 걸로 해야 되겠네. 당이 있기 때문에 진짜 탄산수, 그냥 말 그대로 탄산수. 그리고 밥 같은 거 이제 먹으면 소스 뭐 이런 것도 다 안 좋아 사실. 돈가스 좋아한다 그러잖아. 돈가스 소스. 너무 맛없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먹더라도 조금만 먹든지. 소스, 케첩도 마찬가지로 그런 굴소스나 이런 베이스가 다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외로 되게 당이 많이 들어. 그런 것들 일단 안 먹으면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네가 중간중간에 이제 군것질을 이제 많이 한단 말이지. 소세지, 뭐 과자류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안 먹으면 좋은데, 네가 뭐 일하다가 또 뭐 집중을 해야 될 때는 뭐 스트레스 받은 게 조금씩 뭐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식사 중간중간에 먹는 거를 좀 다른 걸로 대체를 하거나, 그럼 뭐가 좋아? 뭐 예를 들어서 뭐 견과류라든지, 그러니까 씹는 그런 걸로 뭔가 스트레스를 좀 풀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위주로 조금 바꾸던가 아예 끊던가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식사가 이제 주로 뭐 면 종류나 뭐 네가 좋아하는 돈가스, 튀김 이제 이런 게 주로 많이 먹게 되는데, 이제 네가 지금 먹는 거에 한 반 정도는 좀 식사를 다른 걸로 좀 대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나는 게 한식 같은 거를 먹었으면 좋겠어. 비빔밥 이런 거 난 사실 너무 좋거든. 집에서 빨리 간단하게 먹으려고 뭐 시중에 파는 다이어트 도시락 뭐 이런 거 팔던데 혹시 그런 건 어떤지? 그것도 이제 업체마다 뭐 질이 다 좀 다르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뭐 해서 먹는 건 나쁠 것 같지는 않아. 뭐 그것만 해도 사실 나는 조금씩 빠질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뭘 좀 먹으면 좋으냐, 뭐 그때 이제 그 이런 식단 설문지 같은 거 보면은 과일을 전혀 하나도 안 먹고 과일 같은 거를 좀 권해주고 싶고, 베리 종류가 좀 좋아. 블루베리. 블루베리, 뭐 크랜베리, 스트로베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복분자도 이제 블랙베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장 건강에도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유익균들이 이제 살아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식재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하루에 뭐 한두 번은 꼭 이렇게 좀 약처럼 챙겨 먹는 습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까 견과류 얘기했지만 견과류도 워낙 잘 나오니까 하루 견과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 패킹으로. 거기에 안에도 이제 베리 종류, 뭐 크랜베리나 이런 거 들어있는 구성이 다르잖아.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해서 뭐 아침 저녁으로 먹어본다든지, 군것질 할 때 그거를 좀 먹어본다든지, 이런 식습관을 조금 만들면 좋은 것 같고. 지금 그런 거를 먹어야 지금 있는 중성지방을 좀 줄일 수 있고. 그치. 이런 식으로 식단을 조금씩 바꿔가면은 충분히 개선될 수가 있는 거지. 또 체중이 줄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지질 관련된 수치들도 분명히 좋아질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당뇨나 고혈압 수치도 지금 경계지만 정상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거든. 그런 식으로 식단 조절을 해서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공유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어쨌든 이제 어떤 전략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뭐 운동이 1순위는 아니고 아까 얘기한 식단 조절이나. 그렇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어차피 평생 다이어트 할 거, 그렇게 해서 그냥 1, 2년 그렇게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몸이 적응을 하면은 그대로 그냥 가거든. 거기서 뭐 조금씩 쪘다가 줄었다가 하는 거는 충분히 되게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몸을 그렇게 만들자는 거지, 적응을 시켜서.